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제가 오늘 캐스트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메가스터디 영어 스튜디오 3번이라는 곳에서 찍고 있는데, 이 3번 스튜디오는 특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옆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좀 들려. 그래서 아주 정감 있고, 이게 비둘기 소리가 내 생각에 이 창틀에 비둘기가 앉아있는 노는 곳이 있어. 왜냐면 여기가 3층이고 바로 위에 4층에도 메가스터디 스튜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층의 옥상에서 우는 건 아닐 거야. 근데 다른 방도 아니고 꼭 3번 방에서만 비둘기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3번 방에 창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창가가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공사하면서 막아놨지, 스튜디오니까 소음 때문에. 이 외부 창가에 비둘기가 있어. 선생님이 명탐정 코난 빙의해가지고 추론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메가스터디 강사 처음 와가지고 이 소리가 들릴 때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 이게 몇 년째죠? 비둘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안 들릴 거야. 근데 이제 정감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 밖에 되게 춥고 눈 왔거든. 근데 비둘기가 울고 있으니까, 비둘기야, 안 춥니? 너는 맨발로 다닐 텐데 발이 얼마나 시려울까? 이런 생각 들고 마음이 좀 찡하네. 저 비둘기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물론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슬프네요. 자, 여러분, 아무튼 요즘에 날씨 춥고 길 미끄러우니까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번 주말에 중고나라에 선생님 물건 태블릿 안 쓰는 거 하나 팔려다가 진짜 사기당할 뻔했어요. 이상한 사이트로 나를 가입 유도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결제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증금을 입력하고, 내가 생각해보면 중고 사이트들이 요즘에 안전결제가 전부 다 되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나를 호구로 보고 나를 유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신고하고 차단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당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보이스피싱도 몇 번 당해보고 경력직 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걸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20대, 30대 거치면서 여러 번 당해봤어. 그래가지고 벽돌도 받아보고 내가 여러 번 당해봐가지고 안 걸리는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놀라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캐스트 제목은 그거였어. 수험생활 중 언제가 가장 괴롭고 힘이 들까? 언제가 제일 힘들까? 이런 주제거든요.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분들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선생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가 이걸 계속 견디고 잘 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런 약해 빠진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내가 평소 때 같으면 불같이 혼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되게 막막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도 가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요, 여러분, 현명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립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이 최고조로 올라가다가 특정한 기점을 기준으로 전환이 돼서 마지막에 내적 갈등이 쫙 해소가 되면서 끝나는 포인트에서는요, 보통은 여기에서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 변화,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바뀌듯이 지금 세 과목 이론이 다 나오고 있죠. 국어, 영어, 수학 막 다 나오는데, 선생님 영어 강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괴로움이 쭉 고조될 때 맥스로 고조되다가 괴로움이 해소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 어떤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기 때문에, 아직은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이걸 여러분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도 무식한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막 보이스피싱 아직도 당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요,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한 6,000단어 정도 끝내버렸어. 그랬더니 모의고사 한 회에서 모르는 단어가 3개 이하야.
나는 그대로 해서 독해할 때 너무 쾌적해. 한지 문당 3개 이하야. 모르는 단어가. 근데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1, 2천 개밖에 안 했어. 이래서 2천 개 정도밖에 안 해서 한지 문당 모르는 단어가 7개 이상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친구들이 똑같이 같은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누가 더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배경 지식이 부족한 쪽이 훨씬 더 괴로워요. 같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친구가 시간도 더 오래 걸려. 단어도 찾아보고 외우고 하면서 막 힘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경 지식이나 공부를 하는 거는 어차피 쌓고 쌓아 나가다 보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만강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량을 유지를 해주면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야. 쫙쫙 올라가. 그러면 같은 양을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편해져요. 물론 난이도를 높여야겠죠? 공부 효용을 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훨씬 편해져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고등학교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하고 나중에 개념에 완전히 능통해져서 85점 이상 항상 나오는 상태로 킬러 문제를 잡는 공부를 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때 더 힘들고 괴로웠냐라고 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처음에 개념 형성을 할 때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미적분. 이 삼각함수를 합성을 막 하고 막 하는데 와 공식도 막 지금은 그냥 암산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배울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뇌에다가 뉴런이나 시냅스를 까는데 안 깔려. 아무리 곡괭이로 이렇게 땅을 바위로 그러니까 돌산을요 곡괭이로 내가 터널을 만드는 그런 기분이었어. 예. 이 돌은 왜 이렇게 단단해? 누구 대가리를 이렇게 단단한 거야? 내 머리죠, 내 머리.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 점점 쌓임에 따라서 무식이 유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더 똑똑새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식을 익히는 과정 중에서 관련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사고 추론 경험 같은 것들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는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보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극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하고 비교하면요. 누가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 하위권 학생들이 훨씬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얘는 진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10페이지 공부를 하면 그중 9페이지는 새롭고 모르는 내용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똑같이 10페이지 공부할 때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조금만 모르는 상태거든.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하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시기, 지옥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요,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에요. 하위권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지금 힘드냐면 하위권 학생이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자유롭게 행복한 친구들 같은 경우, 자유롭고 행복한 친구들, 이미 자유와 행복을 손에 넣었어.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힘들 게 없지. 근데 이제 한 4등급에서 6등급 사이 나오면서 성적을 올리고 싶고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하루에 적어도 12번 이상은 때려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그랬어. 우리 도서관이 2층이었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고 해도 안 죽어. 안 다쳐. 밑에 잔디밭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 처음에 2학년 때 공부 시작할 때 여름에 이게 창문이 열려 있잖아. 문득 무슨 상상을 하냐면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몽둥이로 막 맞을 때니까 엄두도 못 내긴 했는데 내가 지금 도서관 자리에서 책상을 3번 꽝꽝꽝 때리면서 탁 일어난 다음에요. 그 소리를 한번 빽 지르고 싶었어요. 그 타잔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소리 지른 다음에 창문으로 뛰어가지고 열린 창문으로 점프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창가로 딱 떨어져서 잔디밭으로 떨어져서 3바퀴 구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뛰쳐나가서 집으로 가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1년 내내 상상만 했어. 그걸 하루에,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조현병 환자 같네요. 12번 넘게 생각했어. 이게 책을 볼 때 선생님 수학 정석책에 지금 기본서 표지예요. 원래 정석 이렇게 써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정석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매직으로 막 갈아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절망의 벽 이렇게 썼어. 너무 수학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나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신 이런 모습 딱 그려놓고 해탈 이런 그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과 이제 전교나 지역적으로나 전국 최상위권 되기 전에 딱 2년 전쯤에 곽동영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수학 80점 만점에 30점대. 절망의 벽. 아미타불을 뒤에 써놓고. 너무 하기 싫었어. 진짜로. 창문 열고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근데 이걸 누가 믿을까? 그죠? 누가 믿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선생님은 이제 이쪽 끝에 와 있으니까 누가 믿을까 싶은데 처음에 그렇게 괴로웠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지금 수험생 제자분들께 선생님이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라고 하면요.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속 발전해 나갈 것.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이 내가 제일 무식할 때고 지금이 내가 제일 못할 때고 지금이 제일 미숙할 때예요. 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엔 지금보다는 발전해 있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계속 편해지고 쉬워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노력을 멈추면 지금보다 더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일 더 괴롭고 내일 모레 더 괴롭고 한 달 뒤에 더 괴로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내가 발전으로 갈지 아니면 퇴보로 갈지는 여러분들 지금 태도나 자세히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멈추지 말고 버텨주세요. 지금은 공부한 티도 안 나고 내가 방학 때 한두 달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사설 모의고사 딱 봤더니 막 엄청 어렵게 나오고 최근에 어떤 제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설 모의고사 최근에 학원에서 봤는데 등급이 형편없이 나왔대. 괜찮아. 그게 사설 모의고사라서 그래.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열심히 하는 애들만 모여서 보고 재수생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 조기 재수하는 애들. 그러니까 등급 안 나오는 거야. 공부했을 때 등급 3월 모의고사부터 어느 정도 내가 올랐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도 실력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미 수험 공부 완성된 친구들이랑 같이 붙어야죠. 이제 막 공부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성과 안 나온다고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막 슬퍼하면 어떡해. 용기 내야지. 여튼 안 멈추는 놈은 마지막에 빠져나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내가 우울할 때 항상 봤던 지옥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지금 지옥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이 지옥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발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에 불타올라. 고통이 그때부터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지옥을 내가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멈춰서는 안 돼요. 가끔 지치고 힘들 때는 빨리 갈 수는 없겠지. 근데 기어가더라도, 한 걸음씩 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멈춰 서 있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약간씩이라도. 뭐 1cm가 안 되면 1mm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져.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 내가 가장 무식하고 부족하고 이런 시기는 지금이 될 거고 결국엔 과거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예전을 추억하는 것처럼 과거가 될 거예요. 도서관 2층에서 열린 창문으로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진짜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 그래서 내 그때 수학 개념 처음 잡을 때 내 책에 그림이 엄청 많았다. 페이지마다. 그리고 모든 인물 그림에는요. 구렛나루랑 코수염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메모,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아, 이게 끝이 있을까? 내가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수학은 누가 만들었을까? 막 그런 유치한 질문 같은 것들 막 써놓고
이제 고통이었어, 고통. 이건 진짜 고통. 그런데 참 지금은 내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웃길 뿐입니다, 여러분. 여튼 사람은 변화해요. 절대적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방학 2월 말까지 시간 알차게 쓰셔서 3월 달에 꼭 큰 보상 받을 수 있게 지금 조금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봄을 맞을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지금 느슨해져서는 안 되고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됩니다. 자, 파이팅!